명언은 한 인간의 삶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목소리다. 명언 한 줄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발견한다. 명언은 시대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언어의 교각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하루 한 줄 인생 명언 365입니다. 이 책은 현자들이 남긴 지혜의 말들과 저자의 통찰을 통해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인생 지침서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방향을 잃고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 필요한 건 긴 설명이나 화려한 조언이 아니라 마음에 바로 닿는 한 줄의 말일지도 모릅니다. 이 책에는 일, 인간관계, 감정, 시간, 나이듦에 관한 365개의 명언과 그에 대한 따뜻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현자들의 한 줄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고비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삶이 고단한 어느 날, 이 책 속 한 줄의 명언이 오늘의 나를 다독이고 내일의 나에게 용기를 건네어 어떤 인생의 파도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내 운명을 남에게 물어보고 다니지 말라. 스스로에게 등불이 되어라. 석가모니.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지만 동시에 우주를 탐구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존재다. 칼 세이건.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만의 방향을 따른다. 에우리피데스. 타인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나 자신을 아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자이다. 노자. 인생은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헨리 포드. 우리 사회에서 점집의 존재감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한국의 점집 시장 규모는 연간 5조 원에 달한다. 이 놀라운 수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자신의 운명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왜 자신의 운명을 남에게 물어보고 다니는 것일까? 우리는 자신의 꿈, 열정, 능력, 그리고 한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점집을 찾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삶에 심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노력과 투자 없이 결실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 않고 수확을 기대할 수 없듯이 인생도 마찬가지다. 불안의 근원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남들에게 야박한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지 않으며 양심적으로 살지 않는다.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도 게을리한다. 이렇게 살다 보면 당연히 미래가 불안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심은 것이 없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일시적 위안을 얻기 위해 결국 점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어 하는 심리를 이용해 일부에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조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는 유동적이다.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 삶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아는 방법은 없다. 점쟁이가 아니라 점쟁이 할아버지도 지구상의 그 어떤 누구도 내 삶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점을 보는 행위는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빼앗아 간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에 대한 책임 회피일 뿐이다.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삶, 즉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남에게 물어보고 다니지 않는다. 주체적인 삶이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점쟁이의 말에 의존하는 대신 자신의 직관과 판단력을 믿고 결정을 내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판단력과 직관력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직관하는 경험을 쌓아갈수록 삶을 성장시키는 귀중한 자산이 된다. 점집에 갈 돈이 있다면 그걸로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것이다. 운명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현재의 삶을 놓치게 만든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성취는 현재에 충실히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미래 준비다. 우리의 삶은 미리 쓰인 각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새롭게 써나가는 창작물이다. 화상의 안도감에 기대어 살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인가? 인생에 추월차선은 없다. 서두르지 말라. 좋은 것은 시간이 걸린다. 존 우든. 조급함은 본질을 놓치게 만든다. 천천히 생각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법을 배워라. 수전 케인.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노자. 계단 전체를 볼 필요 없다. 그냥 한 번에 한 계단만 올라가라. 마틴 루터 킹. 위대한 업적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마야 안젤루.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다. 성공은 실패라는 디딤돌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과정이다. 징기스칸. 사람들은 왜 추월차선에 혹하게 된 걸까? 인생에 추월차선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건 없다. 과정을 밟지 않는 모든 것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진다. 인생에 치트키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건 없다. 돈 많은 부모를 만나는 게 인생의 치트키라는 말이 있지만 오히려 근성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듯이 선대의 재산을 지키려면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추월차선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하는 건 사회의 복잡한 심리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화려한 삶을 24시간 목격하면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비루하게 느끼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빠른 길을 갈망한다. 온라인 쇼핑으로 클릭 한 번이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기다림 없이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 즉각적 만족의 경험이 쌓이면서 인생의 다른 영역에서도 같은 수준의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도 큰 역할을 한다. 정직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보이기도 한다. 반면 추월차선이라는 환상은 확실한 성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복권을 사는 심리와 비슷하다. 당첨 확률이 극히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한다. 미디어는 한순간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강조해서 보도한다. 그 이면에 있는 수많은 노력과 실패, 좌절의 순간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품는다. 중국 당나라의 한유는 원도라는 글에 이렇게 썼다. 날카로운 칼날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천리길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는 제자들에게 늘 성급함을 경계하라고 가르쳤다. 당시에도 과거 시험에 빨리 합격하려고 벼락치기를 하거나 권력자에게 아부해서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이룬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빠른 성공은 무르익고 성장할 틈을 주지 않는다. 오죽하면 인생 3대 재앙 중 첫 번째가 초년 성공이겠는가. 남의 길을 빠르게 따라가거나 지름길을 찾다 보면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지 못하기에 위기가 왔을 때 허무하게 무너진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씨앗이 빨리 자라게 하려고 매일 줄기를 억지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 식물은 죽고 만다. 성장에는 반드시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다. 추월차선을 찾는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지 못하고 꾸준히 해온 것이 없어 다시 시작할 기반도 없다.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이다. 추월차선은 결국 더 먼 길로 돌아가게 만드는 지름길인 셈이다. 피닉스 야자나무는 처음 10년 동안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 기간 동안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일단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100년 동안 꾸준히 대추야자를 생산한다. 수확이 늦다고 조급해하며 안달복달하는 농부도 있지만 견디고 기다린 농부들은 연간 100kg의 대추야자 열매를 얻는다. 피닉스 야자나무처럼 사람의 성장도 충분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빨리 성과를 내려고 조급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된다. 각자의 시기에 맞춰 자신만의 열매를 맺으면 된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추월차선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다. 그래야 자신만의 시간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단단해질 수 있다. 나이 듦은 상실이 아닌 획득의 과정이다. 젊을 때는 세상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데 집중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 경험들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의미를 찾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메리언 울프. 젊음은 인생의 한 시기이고
늙음은 예술이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시간은 신체를 약하게 할 수 있지만 영혼은 더 강하게 만든다. 헬렌 켈러. 젊음은 낭비할 수 있는 사치이지만 지혜는 나이 들어야만 얻는 선물이다. 오스카 와일드. 우아하게 늙어가는 것은 예술이다. 존 퀸시 애덤스. 나이 들매 따라 우리는 더 많은 경이로움을 배우고 더 깊은 평화를 찾게 된다. 파울로 코엘료.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다. 성숙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살아있는 연결이다. 윌리엄 제임스. 로마법의 기초를 세운 철학자 키케로는 무모함은 젊음의 소산이고 지혜는 노년의 소산이라고 했다. 키케로가 말한 지혜는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지식과는 다르다. 그것은 삶의 굽이길에서 배운 통찰력이며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균형 감각이다. 젊었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흙과 백으로 보였다면 나이가 들수록 삶의 다양한 회색지대를 이해하게 된다. 타인의 실수를 너그럽게 바라보게 되는 것도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연륜의 산물이다. 나이 들면 상실이 아닌 획득의 과정이다. 쇠퇴가 아닌 성숙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더 자유로워진다. 이것은 연륜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이자 축복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통찰력, 더 너그러워지는 마음, 더 선명해지는 삶의 의미. 이것은 노년에게 허용된 특별한 아름다움이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삶의 지평을 발견할 수 있다. 젊은이의 싱그러운 미소가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봉오리라면 노인의 온화한 미소는 만개한 꽃잎이다. 노인의 온화한 미소가 젊은이의 싱그러운 미소만큼이나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온화한 미소 속에는 삶의 깊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노인의 미소는 수많은 기쁨과 슬픔을 보듬어 안은 미소이며 날카로웠던 모서리들이 세월의 조각칼로 부드럽게 다듬어진 미소다. 젊은이의 미소는 순수하고 생기 넘치지만 때로는 삶의 깊이를 모르는 천진난만함이 묻어난다. 노인의 미소는 인생의 온갖 굴곡을 겪고도 여전히 따뜻한 너그러움을 지니고 있다.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다시 일어섰고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도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또 젊었을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생겼다. 세상을 향한 원망이나 미움 대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온함이 노년의 미소를 더욱 빛나게 만든다. 무엇보다 노인의 미소에는 참된 마음이 드러난다.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식적으로 웃지 않아도 되는 나이라서다. 젊음의 아름다움이 태어남과 동시에 받는 선물이라면 노년의 미소는 삶이라는 긴 여정을 통해 얻어낸 승리의 기쁨이자 초월의 증표다. 그래서 노인의 온화한 미소 속에서 단순한 표정 이상의 무언가를 삶의 본질에 가까운 어떤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젊음이 화려한 꽃이라면 나이 듦은 깊이 있는 향기와 같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 대신 내면의 풍요로움이 커진다. 젊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삶의 세세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이 온화한 미소로 이어진다.
노년에 웃을 수 있는 삶을 가꿔가는 것은 젊음의 싱그러움과 견주어도 결코 그 빛이 어둡지 않다. 새로운 층위의 삶 가운데 느낀 것.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 시간은 최고의 약이자 최고의 스승이니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준다. 노자. 경험으로 얻은 주름을 자부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롭게 나이 드는 비결이다. 랄프 waldo 에머슨.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아는 법을 배운다. 파울로 코엘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눈이 더욱 밝아진다. 이븐 시나. 시간은 최고의 작가다. 언제나 완벽한 결말을 써낸다. 찰스 디킨스. 나는 할미 입맛이 되었다. 약과는 최애 과자이고 무슨 맛으로 먹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당감과 홍시는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되었다. 육아나 한과 같은 과자를 끼고 살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양갱을 마트에 가면 꼭 사온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이다. 이젠 떡볶이가 그닥 당기지 않는다. 그렇게 좋아하던 튀김도 고기도 매운 것도 먹지 않는다. 대신 찐 옥수수의 담백함과 식감을 즐기고 아침에 천천히 마시는 우엉차의 구수한 향을 음미하며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제철 나물이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는 재미가 있다. 새로운 즐거움과 새로운 맛,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긴다는 짜릿함이 있다. 시간과 함께 나라는 존재가 겪는 변화를 새록새록 발견한다.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어른들의 습관이나 사고방식을 이제야 공감하기도 한다. 비가 오기 전에 온몸에서 신호가 온다는 게 어릴 적에는 그렇게 신기했다. 어른들이 무릎을 문지르며 내일은 비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왜 그런지 궁금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무릎과 어깨가 날씨를 예고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즐거움도 계속해서 발견한다. 젊을 때는 몰랐던 계절의 변화가 이제는 온몸으로 느껴진다. 봄바람의 따스함, 여름 새벽의 선선함, 가을 햇살의 온도, 겨울 눈의 고요함까지 매 순간 자연이 선물하는 작은 변화들이 특별하게 다가온다. 꽃만 보면 좋아 어쩔 줄 모르면서 연신 사진을 찍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이제는 나의 모습이 되었다. 운전이 거친 편이라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면 머리를 천정에 콩 하고 부딪힐 정도였는데 차분하게 운전하는 편안함을 알게 되면서 더 이상 혈기를 이상한 데 쓰지 않는다. 25살의 나이에 노화가 멈춰 영원한 젊음을 누리고 사는 영화 인타임을 보며 그들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변화를 겪다 보니 젊은 육체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지루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 변화 없는 삶이란 얼마나 단조로운가. 25살의 육체적 나이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노화를 경험할 수 없기에 깊이 있는 통찰도 늙어가면서 우러나오는 지혜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나이 들면 새로운 층위의 삶을 경험하게 해주는 선물이다.
영원한 젊음은 영원한 미완성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미완성으로 남은 그림처럼 깊이를 더해가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다. 영원한 젊음보다 소중한 것은 매 순간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기쁨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겪는 모든 변화가 결국 나를 매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앞으로 다가올 변화도 기대된다. 어떤 새로운 맛을 알게 될지, 어떤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하다. 이런 변화들은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된다. 그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면 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와 아름다움이 보인다.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니. 나이 든다는 것은 긴 인생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경이로운 과정이다. 인연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놓아두자.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만큼,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 하라. 디오게네스.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가 가려는 길을 존중하라. 프리드리히 니체.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면 그 관계는 나를 무겁게 한다. 마하트마 간디.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자유롭게 하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석가모니. 사람이 떠날 때 놓아주는 법을 배우고 다시 만날 때 따뜻하게 맞이하는 법을 배운다. 장폴 사르트르. 소중한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어라. 돌아오면 당신의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당신의 사람이 아니었다. 리처드 바크. 인연이 되어 나에게 오려는 사람을 억지로 막으면 흐름이 꽉 막히게 된다. 사람을 너무 가려서 만나는 것도 결국에는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온다.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으면 지구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삶이 고통스러워진다. 사람을 너무 내 기준에만 맞추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걸러내다가 결국엔 외로움에 몸을 떨게 된다. 가려는 사람은 그냥 가게 내버려 둔다. 가려는 사람을 놓아주지 않으면 새로운 만남을 막고 흐름도 부자연스러워진다. 인간관계는 쉽지 않다. 사람 속은 모르는 게 맞다. 나도 내 속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남의 속을 알 수 있을까? 나도 내 속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남이 내 속을 알아주길 바랄 수 있을까? 남의 속을 억지로 캐내려고 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유쾌하지 않은 일이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기에 오해가 생기고 틈이 벌어져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 인연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놓아두자. 내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쿨하게 보내주자. 달이 차면 기울어지듯이 서로의 연이 닿아 헤어지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인연이 다가올 때 최선을 다하고 인연이 끝나면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소임이 다했으니 아름답게 헤어지는 방법이 최선이다. 불교에서는 삶을 업 또는 카르마라고 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로병사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생로병사만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관계다. 관계 속에서 기쁨, 희망, 절망, 사랑,
미움, 배신 등 여러 가지 감정을 겪으며 살아간다. 나 또한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선사하면서 살아왔을 것이다. 나도 사람이니 완벽할 수 없다. 남에게 완벽함을 바라서도 안 된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니 다가오는 사람을 막지 않게 되었고 헤어짐이 고통스럽지만 가는 사람을 막지 않게 되었다. 내게 주어진 인연에 최선을 다했다면 집착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모든 만남과 헤어짐에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만남과 헤어짐 또한 삶을 이해하게 되는 큰 가르침이다. 모든 인연을 물 흐르듯 흘러가게 하라. 인연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 할수록 그 흐름이 내 마음과는 반대로 간다. 결국 상처받는 것은 나다.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삶의 번민과 고통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이 될 것이다. 누군가의 별이 아닌 나만의 별로 살아가라. 당신만의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 나아가라. 모든 꽃은 저마다의 속도로 피어난다. 수직하셈.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다가는 아무도 사로잡지 못한다. 존 스튜어트 밀. 남의 그림자를 밟으려 할수록 자신의 발자국은 사라진다. 장자.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말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정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들의 생각이다. 내가 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베르길리우스. 당신이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고 한다면 결국 그 기대만큼 작은 존재가 될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 특별해지기 위한 마법은 필요하지 않다. 당신은 이미 특별하다.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이지 않은가. 매직 존슨. 전국시대 한 상인이 특이한 초록빛 진주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모든 사람은 순백색의 진주만을 진정한 보물로 여겼다. 시장에서 상인들은 그의 초록빛 진주를 보고 비웃었고 손님들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런 특이한 색의 진주는 팔 수 없을 것이요. 차라리 일반적인 흰 진주를 구하시는 게 좋지 않겠소. 진주가 초록빛이라니 불순물이 섞인 게 분명하오. 반값에라도 팔아야 할 것이요. 하지만 이 상인은 자신의 진주가 가진 독특한 가치를 믿었다. 수많은 진주를 보아온 그였기에 이 초록빛 진주의 특별함을 알 수 있었다. 상인은 그러한 자신의 안목을 믿었다. 많은 이들의 조롱과 충고에도 불구하고 진주의 가치를 낮추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소문이 퍼졌고 마침내 왕이 이 진주의 관심을 보였다. 왕은 첫눈에 이 진주의 독특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수많은 흰 진주를 보아온 왕에게 이 초록빛 진주는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결국 왕은 천금을 주고 이 진주를 구입했고 당시 최고가의 거래로 기록되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숨기고 대중의 취향과 기준에 맞추려 한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보편적인 기준에 부합하라는 압박을 받는다. SNS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기 위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조회수를 높이는 콘텐츠만 올리는 것처럼 모두에게 인정받는 것에 집착한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초록빛 진주를 억지로 하얗게 만들려는 것과 같다. 진정한 가치는 독특함에서 온다. 자신만의 색깔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초록빛 진주의 상인처럼 비웃음과 거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노력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 초록빛 진주는 결국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왕을 만났다. 독특한 재능과 개성도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결국 만나게 된다. 자신의 독특함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다.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기준이 만연한 시대일수록 자신만의 고유한 빛깔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당장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긴 안목에서 보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당신 안에 초록빛 진주 같은 특별함을 포기하지 말라. 그것을 진정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어딘가에 있다. 모든 별이 같은 밝기로 빛난다면 밤하늘은 얼마나 단조로울까. 어떤 별은 붉게, 어떤 별은 푸르게, 저마다의 빛깔로 밤하늘을 수놓는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당신만의 별빛을 감추지 말라. 진정한 가치는 자신만의 특별함에서 드러난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지혜. 현명한 자는 모든 것을 알지만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플라톤. 모든 진실이 유용한 것은 아니며 모든 진실이 말해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르네 데카르트. 남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왕양명. 진정한 관용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알베르 카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은 큰 인격의 표현이다. 퇴계 이왕. 상대의 체면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송시열. 누군가의 거짓말을 알아차렸을 때 그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거짓 속에 담긴 난처한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서로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의 작은 거짓말이나 실수를 일일이 지적하면 서로 방어적으로 대하는 불편한 관계가 되기 쉽다. 상대방의 숨은 의도를 간파했을 때도 이 지혜가 필요하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하면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게 되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주는 것이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는 동시에 나의 품격도 지킬 수 있다. 때로는 작은 거짓말이나 실수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슬기롭고 성숙하게 인간관계를 일구어 나간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은 높은 사회적 지능을 요구하는 기술이다. 단순한 위선이나 가식이 아니다.
서로의 품위를 지키고 관계를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때로는 덜 아는 체하고 덜 말하고 덜 보여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그것이 관계의 여유를 만들어준다. 무례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대화가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방패가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의 친구가 최근 이직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당신은 그 친구가 사실은 해고되었다는 것을 다른 지인을 통해 알고 있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은 그저 고개를 끄덕인다. 이렇게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배려는 우정을 더 깊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면 그 친구의 기분은 어떨까? 앞으로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질까? 그 친구는 더 이상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게 우정을 이어나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체면과 존중은 중요하다. 체면은 제2의 생명이라는 말처럼 누군가의 체면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적절한 침묵과 배려 있는 행동으로 관계를 지킬 수 있다. 누군가의 비밀을 폭로하거나 약점을 지적할 때 그 말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퍼져나가 결국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굳이 알 필요 없는 것까지 캐내고 지적하는 것은 지혜롭다고 할 수 없다. 눈치가 없다는 것은 관계를 읽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지혜이다. 상대방의 체면을 살리는 동시에 자신의 품격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총명함이다. 마음을 흔드는 것들의 안녕을 구하라. 삶을 단순화하라. 마음의 혼란을 줄여라. 헨리 데이비드 소로.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면 당신의 삶을 다스릴 수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모든 일이 당신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면 이 말을 기억하라. 비행기는 바람을 가르며 이륙하는 것이지 바람에 의지하며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다. 헨리 포드. 단호한 결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앤드루 카네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다. 플라톤. 마음이 변하면 태도가 변한다. 태도가 변하면 습관이 변한다.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한다. 인격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앙리 프레데릭 아미엘. 모든 일의 시작은 마음을 다잡는 것이다. 단단한 마음가짐 없이는 어떤 일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 마음을 잡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면 이리저리 흔들리기만 하다가 인생을 낭비한다. 오늘은 이것에 흥미를 느끼고 내일은 저것에 마음이 끌리는 식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시간은 모래시계처럼 흘러간다. 청춘은 새벽 이슬처럼 찰나의 반짝임을 남기고 사라진다. 시간의 흐름은 점점 더 빨라진다. 과거를 돌아보면 20대의 10년은 굉장히 느리게 흘러갔다. 20대의 10년이 마치 20년 같았고 30대의 10년은 5년 같았다. 40대는 1년같이 느껴진다. 50대의 10년은
마치 6개월 같을지도 모른다. 이 가운데서 스스로 바람개비처럼 주변 상황에 흔들리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자각했다면 마음을 흔드는 모든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 마음을 흔드는 것을 보지 말라. 끊임없이 스크롤되는 소셜미디어, 자극적인 영상, 불필요한 정보의 홍수, 이것들에 관심을 끊어라. 마음을 흔드는 것을 듣지 말라. 근거 없는 소문, 부정적인 뉴스, 불필요한 잡담으로부터 귀를 막아라. 마음을 흔드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 의지를 꺾는 부정적인 사람들, 목표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들과의 만남을 대폭 줄여라. 마음을 흔드는 장소에 가지 말라. 유흥과 낭비의 유혹이 가득한 곳들,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장소, 그곳들을 피하라. 마음을 흔드는 물건을 곁에 두지 말라.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기는 물건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기기들, 이것들을 정리하라. 마음을 흔드는 음식을 먹고 마시지 말라.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로운 음식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 이것들을 멀리하라.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오늘 나는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바람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람개비처럼 시류에 휩쓸렸는지, 아니면 폭풍 속에서도 한결같이 제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살았는지, 매일 밤 이 질문과 마주하는 것이 성찰의 시작이다. 바람개비처럼 하루를 보냈다면 어떤 바람이 나를 이끌었는지, 그 방향은 내가 원하는 곳이었는지 돌아본다. 등대의 하루를 보냈다면 내가 바람빛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 빛이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었는지 생각한다. 고요한 성찰은 삶의 나침반이 되어준다. 등대처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이들은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바람개비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 쉽게 중심을 잃을 것이다. 내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 흔들리는 바람개비일까? 아니면 묵묵한 등대일까?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